다음 7교시에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논작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 앞으로 나머지 9개 챕터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논작물은 매년 거의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5점이든 15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실수만 없다면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작물별로 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각 작물별로 보면 피해 면적의 보정계수, 그죠? 이 보정을 해주는 이유는 소손의 면책,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좀 높여줘가지고 피해율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인 경우가 배에서는 30% 이상을 1로 놓는 거고 10%에서 30%까지는 1.1, 10% 미만은 1.2가 돼서 피해 면적 보정계수를 해버리면 실제로 피해율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적은 것은. 그래서 그걸 개념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는 7가지 병충해를 1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무슨 병충해는 보상한다라고 하고 그거일 때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몇 개 있어요. 감자, 고추, 그 다음에 복숭아, 그래서 딱 하나, 세균 구명병.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의하니까 병충해는 보상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4개 품목, 고추와 감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복숭아에도 세균 구명병, 배에서도 7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구나. 그 병충해 명은 잘 알아두셔야만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논작물에 할 때 표본 구간 수를 정하는 것은 알아두자. 그래서 최소 표본 구간은 3구간에서부터 8구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면적. 항상 기본이 뭐죠? 조사 대상 면적. 과수에서는 조사 대상 주수.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냐, 조사 대상. 항상 우리가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평가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표본 구간을 정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앞자리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00m 제곱이 제일 큰 거는 미만이니까 1999m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플러스 2는 3이 되더라. 그 다음 5000m 이상이니까 5 플러스 2는 7이더라. 최대는 6 플러스 2 해서 8이 최대더라. 요거는 그대로 표를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 구간 수를 정하는 것은 앞머리 플러스 2 해서 구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별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평가사가 그 수학할 때부터 사진 찍고 해서 일일이 3000m 제곱의 배를 다 탈곡기가 이항을 다 탈곡을 해서 마지막 톰백에 담아서 무게 측정까지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전수조사 나온 거는 그 무게, 수확량 곱하기 함수율 적용 플러스 미보상 면적과 기수확 면적 곱하기는 뭘로 한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해서 수확량을 구한다. 네. 그 다음, 이 부분은 갈로 넣기에 5점짜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의 함수율을 조사할 때는 몇 회? 3회 이상. 항상 3회 이상입니다. 콩 조사할 때도 함수율 할 때도 3번에서 평균을 나눕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률이 있단 말이죠. 경작불능이라고 한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작불능보험금.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걸 최대한 적게 하자. 경작불능보험금은 얼마 지급하느냐. 지급률이 자기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5가지가 10%, 15%, 20%, 30%, 40%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0%일 때 경작불능 처리를 딱 하게 되면 보험금 얼마 주느냐? 판정이 나면 공식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0%니까 10% 하니까 몇 프로죠? 네? 45%. 이 계산 잘 보세요. 이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만 알면 지급률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농민하고 보험회사, NH농업선물사가 반반씩 나누자.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하면 45%. 그 다음에 2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죠? 20%일 경우에는 40%. 40%. 30%일 경우에는 35%. 40%일 경우에는 30%. 맞아요? 10%일 때는 45%. 근데 얘가 왜 자꾸 이게 적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5%일 때가 2분의 100-15 하면 85%. 이거는 42.5% 되죠. 소점 이하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2%.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경작불능보험을 구하시오 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입할 때 정해지잖아요. 그죠? 15%가 됐든 20%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몇 프로 준다?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는 45%. 450만 원, 1000만 원 가입했다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암기하기가 헷갈리니까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유의할 것은 15%일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하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틀리지 않는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4페이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수확하기 전에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짓다가 재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미소에 가서 현미로 만드는 걸 재현이라고 해. 재현율. 재현율. 현미가 만드는 재현율이 몇 프로? 65% 미만일 경우에 그죠? 보험금을 준다. 그것이 수확불능이에요. 경작불능이 아니고 수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을 해봤자 어차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수확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률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급률을 쓰라라기보다는 조건을 주고 보험금을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불능 보험금은 그죠?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잘 보세요. 수확을 딱 하기 전까지는 수확불능 보험금 판정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이미 그 시기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할 때는 경작불능이 안 돼. 초기에 딱 결정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자랐을 때는 수확하기 전에는 직전에는 수확불능이다 하는 판단을 내려줘야 돼.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인건비가 더 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플러스 15% 해주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 플러스
그동안에 인건비로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영농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경작불능보험금 플러스 15%. 그래서 10%일 때는 60%죠.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암기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일 때, 더 이상 안 돼. 할 자기부담 비율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 다 구했다. 단 유의사항은 15%일 때가 유의사항으로 해서 소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만 유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지어. 경작불능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영농가를 했는데 수확불능이 됐다. 쌀로 하지 않고 갈아엎어야 돼. 이것도. 수확불능 했을 때도 재현율이 65% 미만일 때 그때는 경작불능보험금 플러스 인건비가 15%. 그래서 계산은 우리가 45%, 42% 이렇게 계산한 것에서 플러스 15% 해주면 수확불능보험금 지급률이 나온다. 네. 그렇게만 하면 우리 논작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정리가 좀 되어 간다 하고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불능에 대해서는 수확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벼만 해당된다. 벼만. 그래서 조사료용 벼, 밀, 보리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벼만 해당된다. 잘 보세요. 재현율이 현미로 만드는 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인 출하가 불가능할 때 그동안 경작불능에서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5%를 더 주자 하는 부분에서 됩니다. 조사 시기는 그래 재현율이 안 되니까 수확 포기가 확인된 시점. 네. 그럼 수확 포기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수확 포기 여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수확 포기 여부 확인 세 가지를 쓰라라고 나왔을 때 써야 됩니다. 예. 이때는 11월 30일 날 로타리 타고 시장으로 갔다. 스토리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확 포기. 수확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 세 가지를 쓰라 했을 때는 언제? 11월 30날. 로타리. 로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갈아엎는 거예요. 로타리 작업한다, 로타리 작업한다 해서 우리가 밭작물 할 때, 논작물 할 때 로타리 작업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거예요. 시장으로 갔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에 11월 30일이 중요합니다. 수확을 하지 않고 왜? 수확을 해봤자 수확물이 얼마 안 나오니까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그걸 전문용어로 로타리를 했다 하면 로타리 작업을 했다는 것이 갈아엎는 경우를 로타리 작업이라고 해요.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면 안 줍니다. 왜냐? 보험금도 받고 팔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엎고 시장으로 유통이 안 된 걸 확인하는 시점이 바로 수확 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이게 시험에 나올 듯 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은 중요하다. 그래서 수확 포기 여부 확인은 11월 30일 로터리 타고 시장으로 갔다 해서 스토리로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점짜리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금 구하라 하는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정제 파다. 이렇게 하면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다. 1과목에서도 나옵니다. 2과목에서 공통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 영화배우 이정재, 동급은 정조임금, 이정조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알아야 돼. 이양, 직파보험금, 이양, 직파, 불능보험금, 그 다음에 재정식, 재파종, 재정식, 재이양, 조기파종. 이 글자만 잘 알면 이정조파다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양 직파보험금은 보험금이 10%, 재정식 보험금은 20%, 이거는 25%, 이건 35%. 순차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도 율이 많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정제파, 이정조파, 조기파정도 25%.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공식이 그닥 힘들지 않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은 이양직파가 불능이기 때문에 불능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그 보험은 소멸됩니다. 보험료 환급 없이 불능입니다. 불능 100%. 왜냐하면 이게 본답이 있으면 여기서 이양직파가 아예 불능 100% 안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보상하는 제외로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외로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몇 프로? 10%.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주죠. 자기 부담 비율도 줄 것이고 자기 부담 비율과 관계없이 10%면 헷갈립니다. 이거. 자기 부담 비율이 15%인 이 농지에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지급 보험금을 하면 자기 부담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가입 금액의 10%. 예, 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10%. 정은 재정식. 양배추가 서양에서 왔잖아요. 배추 중에서 서양인 것을 우리는 양배추라고 하죠. 양배추를 서양에서는 정식 먹을 때 우리가 코스 요리할 때 정식한다 해서 재정식한다 해서 20%. 재이양 했을 때는 25%, 재파종은 35%.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번 써보고 10번 쓰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이제 5점짜리로 직업 거절 사유. 아까 배웠던 영동관리 활동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논둑 정리, 농가리, 비료시비, 제초지 살포 등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농사질 여지가 좀 적다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바로 이거다, 그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재연제를 입었으면 되는데 관리를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보험금 주지 않는다. 그때 계약은 소멸된다. 왜? 불능이란 말이 들어가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불능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고 보험료는 환급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보험금만 주고 자기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재이양, 재직파 몇 프로? 25%. 그래서 이정제파에서 25%는 재이양, 재직파다. 25%. 그 다음 면적 피해율이 중요하니까. 이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재이양 했을 때 내가 25% 주는데 이 면적 피해율이 전체에서
1000m 제곱에서 300m 제곱이 면적 피해를 입었다 하면 30%. 이게 30% 들어가야 되겠죠? 본가액금 매급이 25%를 주는데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따져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65% 이상일 때 45%, 42%, 35%, 30% 이거는 공식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정확하게 해놓으면 암기 팁은 별도로 없어도 알 수가 있다.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형이 10%, 30%는 30%. 단 15%일 때 15%인 게 85%, 42.5%인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하는 이것만 주의하면 문제될 것 같고, 그 다음 수학불량보험금. 수학불량보험은 여기서 플러스 15%만 해주면 각각 15%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2024년도 CP시험에서 조사례형 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 경작불량 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인데 이때 월별로 해서 좀 일찍, 왜? 가축이 먹을 거니까 경작불량 보험금인데 월별로 해서 8월달에 되면 100% 다 주는데 그 전에 조사례형 배 같은 것은 일찍 결정하면 좀 적게 주고 빨리 끝내자. 그래서 다른 작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래서 100%, 90%, 85%, 80% 약간 퍼센트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6월달이다, 6월달. 그래서 6.25 전쟁으로 보고 6월달은 5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85%로 암기하면 조금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6월달만 85%다 하는 것만 유념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요거. 요 율도, 마늘의 조기 파종 율도 경작불량보험금 보장 비율은 그래서 이게 외울 게 많잖아요. 특히 숫자는 외워도 헷갈려. 그래서 조기 파 암기 팁이에요. 조기파. 골프 생각하시면 돼요. 조기파. 파로 가는 것은 그죠? 파3에서는 3번에 넣는 게 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퍼센트가 10%형, 15%, 20%, 30%, 40%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삼돌이잖아. 삼돌이와 삼영이가 골프공에 맞아서 이빨이 파손됐다. 그래서 119가 와서 25 하면서 119가 왔다. 그 스토리를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 프로테이지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마늘에 조기 파종할 때 파를 골프장에 파로 보고 삼돌이와 삼영이가 골프 치다가 누군가의 이빨을 파손시켰다. 이빨. 그래서 119와 2525. 30%형과 40%형이 2525, 25%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돌이와 삼영이가 이빨, 119가
25, 25하고 왔다 하는 그렇게 외우면 그래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모든 보험금의 작물에 있어서는 잘 보세요.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가, 피, 자라고 할 거예요.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그것이 직업보험금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결국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우리 평가사가 수확량을 조사함으로써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 피해율을 구할 때. 그래서 평수 미평에서 우리는 이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떤 방법은 배에 대해서 밭작물, 과수일 때 그 수확량 구하는 그것이 핵심이더라. 그 수확량은 표본 구간을 통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만 나오면 나머지는 평년 수확량은 이미 주어진 거고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그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율은 구하기 쉽다는 거죠. 즉 수확량만 구하면. 근데 수확량은 이 공식이 평조단 수미라고 하는 그 공식대로 해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하고 평조단 수미라는 공식을 통해서 수확량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미보상 감수량은 나오게 되고 피해율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논작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으면 나머지는 밭작물에서는 약간 응용하고 생산비 보장에서는 좀 더 응용하고 오봉구감에서도 좀 더 응용하는 기본 골격이 논작물에서부터 조사 대상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나머지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이해를 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게 다 흘러간다. 예. 그죠? 자, 이제 공부하면서 경작불능, 수학불능 본 건데 경작불능일 때 이제 암산어를 통해서 10%형일 때는 2분의 해서 45%. 15%형은 42%. 20%형은 40%. 30%형은 30%. 70이니까 35%. 40%형은 경작불능은 30%.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플러스 15%는 딱 맞죠? 그죠? 그래서 15%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학불능보험금의 그 차이 15%는 바로 경작불능 판정을 못 받았을 경우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을 얼마로 할까? 통계적으로 15% 했다 이거지. 예,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일단 논작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출발해서 2024년도 10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쭉 첫 시간에부터 해서 논작물, 밭작물부터 쭉 가축 시설까지 쭉 10개의 카테고리를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첫 번째 타자인 논작물에 대해서 이론 교육이 끝나고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7교시에는 논작물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잘 보세요. 미리 공부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알려줄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벼 품목의 제의양 재적법 보험금의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세 가지를 쓰시고 이렇게 나온다면 5점짜리로. 그 다음에 벼 품목의 수확량 조사 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수에 1번부터 5번에서 순서가 뭐지?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조사 시기 나왔죠. 지금 배웠던 걸 문제를 통해서 다 풀어볼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게 2018년도 15점짜리로 나왔어요. 자, 이때 조사 수확 비율을
주죠. 그 다음에 한 포기의 이삭수 주죠. 그죠? 한 포기의 이삭수가 몇 개다? 나달수가 몇 개다?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 점수 구해서 환산표에다가 적용하면 되고, 이삭 상태가 완전 나달 상태가 점수 돼서 조사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지? 하는 것을 예습과 해보시면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작물에 대해서 A 농지의 피해율, 보험금 이렇게 쭉 구해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율이 이거일 때 뭘 적용한다?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권 전체 답안 작성이 요령인데 묻는 내용에만 답할 것.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해율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보험금까지 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감점의 요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설마 그럴 수 있나?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 뭐 해서 피해율을 구하라면 피해율까지만 구하면 돼. 또는 수확량을 구하라면 수확량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피해를 구하면 안 돼. 문제가 수확량을 구하라면 수확량까지만 구하면 돼. 피해율을 구하라면 피해율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보험금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틀려가지고 감점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하다. 묻는 내용만 답해라. 중간까지 단위는 적지 말고 다양한 단위를 적어라. 중요합니다. 뭐 계산하다 보면 막 단위를 뭐 원 퍼 메타 제곱 이렇게 했는데 각각 하지 말고 숫자만 적는 거예요. 25,000 적고 뭐 하다 제일 마지막에 15,000 1.52 kg per 메타 제곱 이렇게 마지막에만 정확하게 단위만 해주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까지 하려면 계속 복잡해. 그러니까 심플하게 적고 마지막에만 단위를 기재해라. 그 다음 수확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쓰고 숫자를 기록해서 답안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마인드 셋업을 이렇게 하세요. 수확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만의 자기부담 이걸 쓰라는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숫자로 보험가입 금액이 800만 원, 800만 원 적고 곱하기 피해율을 구해서 35% 마이너스 20% 120만 원 이것만 쓰라는 거지. 굳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만의 자기부담금 그 글자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쓸 필요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 2차 2과목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딸려. 긴장되기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유념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확감소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라 했을 때 자기가 안다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수확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은 문제 주어지냐 800만 원 800만 원 쓰고 곱하기 피해율이 35%면 0.35 써도 되고 마이너스 자기부담이 0.2 이렇게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이게 쓰는데 이걸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 이 중요한 팁입니다. 계속 이게 시험 치고 난 뒤에 아이고 우리 교수님 이걸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안 작성할 때 필요한 말만 쓰고 숫자만 쓰라. 그리고 단위는 마지막에만 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6교시까지 해서 논작물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지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좀 더 개념 정립을 하고 논작물, 그 다음 밭작물, 적과점 분모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